관련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자리에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해드린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.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지난번 우리 이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자력으로 우주에 탐사에 나설 수 있는, 또 우주에 우리 위성을 수송할 수 있는 우주로 나아가는 이제 길을 열었다고 보면요. 이제 열린 길로 이제 탐사를 나서는 이제 첫 번째 여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우주 탐사 도전이고,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달 탐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되어서 지난번 저희 상용 위성을 자력 발사하는데도 7번째 국가였는데요. 똑같이 또 이제 7번째 국가가 되는 의의가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달 탐사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아폴로 11호 그리고 닐 암스트롱의 그 발자국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아폴로 프로젝트와 지금 이 다누리 어떻게 좀 다릅니까? 네. 저희가 달 탐사라고 하면은 일단 세 가지로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달 궤도를 탐사를 할 수 있는가, 그리고 착륙선을 싣고 가서 궤도선으로부터 착륙선을 내려보내서 달의 표토를 밟을 수 있는가, 그리고 그 과정을 유인으로 하는가 또는 무인으로 하는가,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난이도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69년에 미국이 이제 인류를 달에 처음으로 보내서 이제 달 착륙에 성공을 했었고, 사실은 그보다 좀 이전에 무인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. 이번에 다누리 같은 경우는 무인 달 탐사고요. 달에 착륙을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달 착륙선이 아니라 달 탐사선, 이 궤도를 도는 그런 것이다.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다누리가 이번에 우리 발사체가 아니라 미국 민간 기업의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가 된다는 점인데, 사실 누리호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왜 우리의 발사체에 실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려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까? 예,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. 저희가 처음에 다누리를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는 중량 목표가 550kg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한미 우주 탐사 협력을 통해서 저희 나사의 임무 탑재체도 추가적으로 싣게 되고, 또 이제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해 봤을 때 좀 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누리호로는 좀 수송 능력이 조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현재 다누리의 총 무게는 678kg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아쉽지만 근본에는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단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일단은 궤도를 탐사를 하고, 그다음에 무인으로 착륙을 하고, 그다음에 유인으로 착륙을 하고, 유인으로까지 착륙하는 것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좀 계획이 있는 겁니까?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건데요. 저희 계획에 지금 2단계 달 탐사 사업은 이제 궤도선에서 착륙선과 로버를 내려보내서요. 착륙선이 무인으로 달에 착륙을 하고, 거기로부터 또 이제 달 월면을 주행하는 로버까지 함께 보내서 실질적으로 달 표면을 탐사하는 임무를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유인 탐사는 물론 탐사의 난이도가 이러한 무인 탐사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. 그것도 궁금한데, 이게 저희가 착륙을 해서 뭘 하면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죠? 표토를 좀 채취를 한다거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 텐데, 그 궤도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? 네. 사실은 달에 착륙한 국가가 전 세계에 세 국가밖에 없을 정도로 달 착륙 임무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기술이고요. 저희가 첫 술에 착륙을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궤도에서 일종의 달이 지구의 위성인데요. 저희가 지금 달에 인공위성을 지금 보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달 궤도를 돌면서
달에 대한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착륙선을 보낸다면은 어느 지역에 착륙을 해서 무엇을 탐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사전 정보도 획득을 하게 되고요. 네. 중국인가요? 이게 저희가 늘 달 보면은 한쪽 면만 보고 그 뒤 달의 뒷면 여기 대한 궁금증도 많잖아요. 이 탐사선이 그쪽도 보게 되나요? 네, 저희는 지금 달을 달의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도는 네네. 궤도를 통해서 약 하루에 12바퀴를 돌면서 달을 관찰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돌다 보면은 하루에 달 전체를 다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. 네,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8분 발사가 될 예정인데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가 됩니까? 누리호랑 비슷합니까? 예, 지난번 보셨다시피 저희가 발사 전날 이제 발사체가 롤아웃 되면서 기립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뭐 추진제 같은 것을 주입하는 과정이 있고 발사를 했듯이 네. 저희가 지금 그 발사를 하게 될 그 팔콘 9도 누리호와 똑같은 연료를 쓰고요. 누리호와 같은 엔진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. 오늘 오전에 아마 한 11시경에 기립을 했었고요. 네. 예, 이제 내일 오전에 한 1시간 전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약 한 40분 전부터 이제 연료 주입 시작하고 한 10분 전부터 이제 발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예. 발사까지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뭘까요? 날씨일까요? 예, 날씨는 지금 현재 그 좋은 쪽으로 한 80%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. 예,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내일 정해진 시간에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. 뭐 한 가지 변수라면은 이제 우주 기상도 함께 이제 보게 되거든요. 네. 예, 뭐 갑자기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전자기파가 굉장히 세지는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예, 아마도 예정된 시간에 발사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발사되고 언제쯤 성공 여부는 판가름이 납니까? 저희가 발사를 하고 40분이 지나면은 이제 다누리가 그 팔콘 9과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.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후에 그 여정은 이제 다누리가 스스로 헤쳐가야 되는 여정이고요. 네.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여정이 약 한 4개월하고 보름 정도가 되거든요. 그 긴 여정 속에서 일단 저희가 이 다누리가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는 발사 후에 첫 번째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주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해서 궤도에 지금 안착을 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후 1시간에 뿌려진 신호를 받아서 약 분석 작업을 거치면은 내일 오후쯤에 적어도 궤적에 첫 번째 잘 안착을 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달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몇 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먼가요? 달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. 예, 일반적으로 달에 들어가는 방법이 크게 이제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나뉘어져 있고요. 네. 만약에 지구하고 달을 놓고 이제 지구와 달의 그냥 최단 거리를 따라서 그냥 달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 한 뭐 3, 4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거든요. 대신에 그렇게 비행을 하려면은 다누리가 굉장히 많은 연료를 싣고 가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네.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요. 궤적이. 저런 궤적을 택한 이유는 일단 다누리가 그 이후의 궤적은 다누리가 담당을 하지만 처음으로 밀어주는 데까지는 이제 팔콘 9 그 발사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전위 궤도로 진입을 하는 속도는 발사체가 밀어주게 됩니다.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는 마치 그냥 저희가 그냥 발사한 대포 또는 총알처럼 이 다누리가 그냥 이제 그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이 중력장 사이를 이끌려 가서 그대로 흘러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. 어려운 내용이네요.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 없이 그냥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. 태양의 중력처럼. 연료 효율을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기간을 길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덜 쓰고 연비가 좋은 주행을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다누리를 발사를 시키는 건데 나사 부국장이 다누리가 비행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, 저 역시 전망하세요?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예, 저희가 여정 중에 이제
어려운 점은 이 궤적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초기에 오차가 조금만 생겨도 그 4개월간 그 오차가 누적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나게 네. 되거든요. 그래서 여정의 초기에 이제 그 궤적 보정 기동을 하게 됩니다. 한 발사 후 이틀째가 되면은 첫 번째 궤적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. 예, 그 부분에서 이제 잘 찾아간다면은 그 이후 과정은 상당히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. 저희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. 안착까지.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40분이나 1시간 뒤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, 저희의 일단 궤적에 들어갔다는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비들이 남아 있는데요. 예, 지구와 태양 사이에 그 가장 멀리 갔던 지점에서 방향을 한번 틀어주는 과정이 있고요. 아, 네. 다시 이제 그게 몇 지구와 월달쯤? 달 쪽으로, 그러니까 여정의 중반부입니다. 아. 약 한 2개월 후반쯤 돼서 네. 예, 돌아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쯤에 이제 지구와 달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달 궤도로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. 아. 이제 그 부분에서 달의 궤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동안의 속도를 다시 감속을 해서 이제 달의 중력장에 갖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고비쯤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달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을 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실제로 달의 인공위성으로서 다누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예, 저희가 그 전반적인 성공을 판단하기까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. 저희가 이제 뭐 송구영신 얘기하고 있을 때쯤 이제 결과가 확인을 할 수가 네. 있겠네요. 네, 다누리가 성공해서 달을 마음껏 누리고 오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